수시 학교장 추천 2 전형으로 지리교육과에 입학한 20학번 구수정입니다. 저는 수도권 일반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남상웅입니다.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고 지방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21학번 강승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적 합평을 통해서 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천유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시 일반 전형을 통해서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총점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450점 만점에 한 430 후반대? 극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 점수는. 그리고 정시 입결 점수는 마찬가지로 5문제 정도 틀리는데 저는 저배점을 틀렸고 고배점 5문제 틀리신 분들 정도가 이제 저희 학교 추합 정도로 들어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현역 때는 이제 수시 준비 쪽으로 계속 하다가 2학기나 여름방학 들어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모의고사 준비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조금씩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수의 경우에는 일단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난 후 한 2주 정도의 우울한 기간을 가진 후에 그 후에 이제 조금 겨울에 공부를 했어요. 조금 겨울에 공부를 하고 1학기는 이제 저 전적대에서 조금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다시 여름방학부터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수능을 쳤던 것 같습니다. 상웅 씨가 또 정시로 지교에 합격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올 수 있는 건가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지만 제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어 1문제, 수학 4문제 틀렸고 탐구는 한지 세지를 해서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고대식 점수로 682점이 나오는데요. 제가 입학했던 학기를 기준으로 70% 컷이 680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평백 95에서 97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 준비를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건 고3 9월에 수시 원서를 다 쓰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수학이나 탐구 같은 건 평소에 내신 공부했던 거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하던 흐름을 계속 이어서 했었어요. 수시랑 정시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수시를 준비를 했었고 정시도 좋은 결과가 나서 여기에 온 거인 만큼 1학년 때부터 둘을 같이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2학기부터 이제 휴학을 했는데 1학기는 조금 성적 관리를 했습니다. 학점 관리를. 왜냐면 실패할 것 같아서 혹시나 실패하면 이제 돌아갈 길을 있어야 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돌아갈 길을 뭐 치셨어요? 저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2과목 쳤습니다. 저도요. 그게 근본이긴 하죠. 맞죠? 지리교육 가면. 지리교육 가면 그게 근본이긴 한데 사실 네. 주위에 안 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리 둘 중에 하나도 안 친 사람들도 꽤 계셨어요. 맞죠? 일단 뭐든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당연히. 내신 과목에서 한국지리를 이제 2등급을 맞아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모든 과목이 필수적으로 1등급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굳이 지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사회탐구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목들 중에 뭔가를 잘 맞으면 되는 건데 하지만 우리 학과의 근본은 뭐다? 쌍지가 맞는 거. 쌍지가 맞다. 근본. 이거는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쌍지를 배운 사람들이 더 잘난 거는 자기가 쌍지를 배웠다고 조금 우쭐해하는 정도가 나가 아닐까. 어차피 가면은 전부 다 말하는 감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쌍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학습을 한 이후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을 보면은 쌍지를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공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얘기는 일단 아니. 그 모의고사나 수능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여름방학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근데 아침잠이 좀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어떻게든 강제로 일어나서 국어 모의고사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이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수능의 적입니다. 넷플릭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셜록이 재밌더라고요. 일단 저는 생기부랑 자소서가 끝날 때까지는 오로지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끝난 이후에는 13시간에서 15시간 앉아서 이제 수시 최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는 해요. 솔직히 맞죠. 맞죠?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만 부족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부족했고 맞죠? 결국 와서 보면 다들 네. 시간은 부족했지만 네. 다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조금 더 충실하게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텼던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그 결과 좋은 결과라는 그런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열적 합평으로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면접을 봤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대면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현장 녹화 방식으로 바뀌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은 수능 2주 전쯤에 학교에 와서 현장에서 앞에 노트북을 통해서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문 분석을 주요한 능력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지문이 주어지고 그것을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정리해서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무당교양관이라는 건물에서 봤고요. 그날 봤던 학교가 진짜 지금까지 봤던 학교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가면은 이제 지금은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덜 했을 때 거기는 그냥 술에 찌든 곳이 그게 면접 때 봤던 곳이 맞나 싶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면접날 상당히 추워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와서 안에 들어가서 벗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안에는 좀 깔끔하게 입고. 저도 우당교양관에서 쳤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저는 그때 미래관도 없었어요. 반대편에. 그렇네요. 미래관 공사 중이었어요. 저는.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썰을 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면접 보러 6호선을 타서 오고 있는데 이제 1호선에서 6호선으로 딱 갈아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 손에는 생활과윤리 교과서와 한 손에는 사회문화 교과서를 펼쳐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날 봐서 당장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차분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면접실 들어가기 전까지 대강당에 모여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유의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제가 학추 2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면접이 있었어요. 상훈 씨도 같은 전형 써보셨으니까 면접 기억나시죠? 기억은 나는데 저는 떨어져서 소정 씨가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교장 추천 2 전형은 제가 봤었던 해 기준으로는 재시문 면접 그리고 학생부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시문 면접은 이제 제시된 제시문을 보고 각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변을 미리 생각한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는 그런 식의 질문이었고, 그리고 학생부 기반 면접은 이제 자유로운 질문, 학생부 관련한 질문이나 내가 이 과에 맞는 자질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 하시는 질문인데, 저는 제시문이랑 학생부에서 한 7분? 10분은 안 걸리게 면접을 봤던 것 같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당일날 면접고사실에 입실을 해서 먼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기를 한 다음에 대기한 후 제 순서가 되면 이제 면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한 뒤에 크게 마련된 강의실 같은 곳에서 제시문이 공개되고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제시문을 읽고 풀어서 내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내가 준비한 제시문 답변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면접 사정관님이 계신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준비한 제시문들을 이야기를 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시문 면접을 이야기한 후
딱 질문 하나만 받았는데 그게 학생부 관련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리교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답변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들은 우선 재시문은 처음 보는 유형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학교 입학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달아보고 그런 연습을 한 다음에 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학생부 기반 면접은 내 학생부를 일단 뽑아보고 다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 치면서 저는 다 정독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그거를 다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시면 크게 답변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재시문 면접의 질문들이 약간 시사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나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은 일단 다니지 않았고요. 저희 학교에서 진행된 이제 면접 대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준비를 했고, 준비 과정은 고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면접 제시문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풀고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시문 뇌 정지 안 오셨어요? 저는 뇌에서 정지 와가지고 그때 저는 그렇게 정지 오고 그때 떨어졌거든요. 저는 저도 제시문 이제 마지막 제시문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전년도와는 다르게 마지막에서 위에 제시문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당 학과나 계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약간 한편으로는 이제 머릿속에서 뇌정지가 왔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했던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임기응변을 잘해야 돼요. 저는 임기응변을 못해서 그냥 임기응병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